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국어 박예슬입니다. 우선 양재고등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이 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2월달 더 알차게 지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박예슬이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는 10년,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8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내신 대비 설명의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길고 긴 내신의 시장, 확실한 페이스메이커, 이게 가장 저를 잘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재고등학교 1학년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양재고등학교 1학년 고득점 받기 위한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저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양재고등학교는 천재 김수학 교과서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문제를 구하기에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부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서술형 점수가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이 다 객관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양재고등학교 작년 시험 범위예요.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 문법, 문학, 그 다음에 2회 파트 모두 골고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회 파트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복법 결식치와 이상치라는 지문인데요. 고3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진도가 나가는데 그때 프린트물이 한두 개씩 들어올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제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의문의 변동만 나왔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의문의 변동에다가 문법 묘사 조금 섞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누적이 됐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재고등학교 1학년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첫 번째, 독해력이랑 추론 능력을 요하는 수능형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지문과 보기 문제 적용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지선다형이라고 해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휘 문제가 은근히 틀리면 점수를 좀 까먹는 파트예요. 이런 파트들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력과 추론 능력을 요하는 수능형 지문.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나 혹은 사례에다가 비문학 내용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등장할 수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긴 줄글 같지만 사실은 시거든요. 요 시 또한 우리가 이제 사실 1학년 때 좀 자주 배우는 시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시의 내용을 보면은 아래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내용에 좀 정확한 이해를 요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용 자체가 이제 겉으로 내용을 훈련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진짜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독해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표현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문에 있는 표현법들만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표현법을 다른 시가 나왔을 때에도 적용해서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사례가 나와서 그 사례에다가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지문 자체도 이제 고3 지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중3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비문학 지문의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 비문학에서 나왔던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기의 내용을 선생님께서 좀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변경을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지선다입니다. 사실 다지선다가 우리 친구들이 풀기 조금 까다로워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문제 고르는 게 오히려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들은 좀 아리까리해도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히 맞아. 얘는 확실히 아니야. 라고 하는 선지들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적절성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헷갈리고요.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오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나, 다 중에서 몇 가지를 고르시오 라는 것들도 좀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다지선다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두 고르시오 문제들을 많이 줌으로써 너 정확하게 알고 있니? 약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니? 라는 것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좀 골라내 주시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우리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위 글에 고유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유어 같은 것들 혹은 단어들을 바꾸어 쓰기 적절한 것들, 그리고 그 생겼다라는 단어가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연습하는 것처럼 좀 기본적인 감이 있는 애기들은 좀 잘 맞추는 편입니다. 하지만 좀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소설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문제까지 어휘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문학 어휘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양재고등학교 1학년 그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독해력이랑 추론 능력을 요하는 외부 지문형 문제, 보기형 문제에 대비하여서 다양한 순위형 문제 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다양한 보기 문제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함께 테스트와 이제 문제로 같이 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만 지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즉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교과서의 내용을 꼭꼭 씹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연계 작품으로 거미줄 치듯이 조금 더 작품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표현상 특징이라든지 주된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은 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 고르시오 같은 다지선다형 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오지선다의 문제를 푸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선지 하나하나를 좀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것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선지를 좀 뜯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처럼 이제 오답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곁다리라고 생각해서 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 좀 챙겨주면 먹고 안 챙겨주면 이제 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문별로 정리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료 당연히 잘 준비할 거고요. 테스트 당연히 치를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당연히 잘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잘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나뉘어가지고, 전반부에는 교과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추가 범위의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전반부 같은 경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 개념들이 정리가 좀 덜 된 채로 올라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 주차에는 이제 너네들이 문학 개념 같은 거 좀 정리 덜 됐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써먹는 개념들이야. 요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돼. 하는 걸 먼저 가볍게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문학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코멘트들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좀 교과서와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추가 범위 진도를 쭉 빼면서 교과서 진도들을 조금 더 반복 학습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매 시험의 첫 번째 주차에 교재가 나갑니다. 교과서 교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별 과제집이 있습니다. 주차별 과제집은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올 때마다 제가 금주하는 시험들을 조금 녹여가지고 이제 과제집을 만듭니다. 강남권 기출 문제와 그리고 이제 제가 선별한 문제들 위주로 실어놓고요. 제가 좀 힘을 많이 싣는 것들은 핵심 정리 자료예요. 문학 핵심 정리 자료는 치트키, 그 다음에 저희 문법은 암기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보니까 사실 마지막에 몰아주면 애들이 버거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 영어도 같이 배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몰아주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 수업하거나 혹은 너 정 안 되면 그 다음 주 정도라도 좀 주면서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료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료는 이게 호응도가 높은 자료는 독서 자료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약간 재미나이 같은 것들이나 GPT 같은 것들을 애기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이 글을 안 읽어요. 그래서 떠서 먹여줘야지만 글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줄 요약하는 것처럼 내신형으로 이제 거의 매겨주다시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자료를 그냥 주기만 하면 읽잖아요, 눈으로만. 그럼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머릿속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빈칸 좀 뚫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너 지금 제대로 체크하고 있니? 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좀 세 줄 요약하는 것처럼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요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내용을 암기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주 당연히 치르게 될 거고요. 자, 파이널 테스트 2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정리 잘 하고 있는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엔 당연히 재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게 관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과제가 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한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저랑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제가 1대1로 개념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와서 너 오답 분석해라, OX 한번 분석해라,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이제 아이들에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질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애들한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 좀 해라, 질문을 좀 하고 우리 같이 티키타카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질문을 하면은 이제 1시간 이내에는 거의 좀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 수강 후기입니다. 수업은 좀 와일드하게 재밌는 편이고요. 좀 아이들이랑 같이 좀 티키타카 하면서 최대한 안 졸게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도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따로 해주시고 있다라는 간증글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떨리는 첫 시험이고요. 긴장되는 첫 시험이에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혼자서 놔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할 거니까요. 많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상황상 이제 말 못하는 것들은 간담회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